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여러분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은하가 영원히 사라지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달려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더 끔찍한 건 우주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언젠가 우리 은하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씩 꺼지고 결국 완전한 어둠만 남는 거예요. 이건 수십억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거든요. 자, 오늘은 우주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잔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는 모든 것,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은하까지, 이 모든 게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465억 광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주의 나이는 고작 138억 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138억 년밖에 안 된 우주가 465억 광년이나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우주 팽창에 있습니다. 빛이 출발한 곳이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진 겁니다. 이 465억 광년이라는 거리가 바로 우리 우주의 경계선이에요. 우주가 무한하다고 해도 현대 우주로는 이 경계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밤하늘이 별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빛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구를 중심으로 구형의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너머에는 수십억 개의 별과 은하가 더 있지만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우주론에서는 입자지평선과 사건지평선이라고 부르죠. 먼저 입자지평선은 과거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말합니다. 반면 사건지평선은 현재 출발한 빛이 미래의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한계가 있어요. 바로 허블 지평선입니다. 허블 지평선 너머에 있는 천체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요. 수십억 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들을 절대 볼 수 없죠. 광자의 입장에서 보면 끝없는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도망가는 목표를 쫓아 관측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우주가 유한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 건 우주가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빛은 과거에서 온 겁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이 걸려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억 광년 거리에 있죠. 그 별빛도 4.2억 년 전에 출발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과거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HD1 은하 같은 극도로 먼 천체는 134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똑같이 134억 년을 기다려야 해요. 만약 이 은하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면 우주 초기 단계에서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 있겠죠. 블랙홀 같은 장애물만 없다면 말입니다. 빛을 감지하는 건 우주 진화를 연구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빅뱅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빅뱅의 흔적은 반드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20세기 연구자들이 바로 그 흔적을 찾아냈죠. 1960년대 천문학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전파망원경으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강도로 들려오는 신호였어요.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최초의 빛이 남긴 잔해였던 겁니다. 빅뱅 초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가 형성될 수 없었거든요.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지 못했죠. 빛의 입자인 광자들은 전자에 흩어지거나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빛이 멀리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주는 마치 짙은 안개 속 같았죠. 하지만 38만 년이 지나자 모든 게 식기 시작했고 최초의 안정적인 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빛이
지금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되는 겁니다. 온도는 절대 영도보다 약간 높은 영하 270도 정도예요. 지구에서 모든 방향으로 138억 광년 거리에서 이 복사를 측정할 수 있죠. 바로 이 거리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 시야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초 빛의 강도가 너무 약하거든요. 우주 팽창 때문에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로파 영역에서만 겨우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약한 신호가 우주 탄생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 덕분에 우리는 빅뱅 시나리오와 우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도를 보면 얼룩덜룩한 패턴이 나타나요. 파란 영역은 평균보다 차갑고 주황색 영역은 평균보다 뜨겁죠. 이 얼룩들을 통해 과학자들은 별과 은하의 진화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밀도 변화라고 불리는 이 얼룩들이 우주 배경 복사의 뜨겁고 차가운 영역을 만들어냈거든요. 게다가 하늘에서 1도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얼룩들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증거가 됐어요. 작은 얼룩들은 우주의 구성과 나이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했죠. 우주 배경 복사 온도 특성 연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됐습니다. 2003년 스퍼겔이 이끄는 천문학자 팀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양이 일반 물질보다 몇 배나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팽창 속도도 밝혀줬어요. 메가파섹당 시속 68km 정도죠.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는 현대 과학의 초기 우주와 현재 우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 지평선 모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 우주 지평선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 너머를 볼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입자 지평선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형성하는 가상의 선입니다. 과거에 출발한 빛이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특정 거리를 정하는 거죠. 다른 천체들이 지평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입자 지평선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빛은 여전히 거대한 거리를 이동하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천체를 관측하게 되죠. 물론 특수 장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이 지평선 너머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대한 이 한계를 우회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1천억 광년 떨어진 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주의 특정 성질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기본 입자입니다. 특별한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빛의 속도로 엄청난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중성미자는 별의 핵반응이나 초신성 폭발 같은 우주 현상의 결과로 형성됩니다. 수천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행 중에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변환될 수도 있어요. 중성미자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걸 감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초고감도 검출기를 더 발전시키면 중성미자를 더 잘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는 이 작은 입자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측정 가능한 우주 지평선 너머가 어떤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성미자 외에도 중력파가 우리 시야 너머의 우주를 탐험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시공간의 파동은 블랙홀과 중성자별 같은 거대한 물체의 가속이나 두 별이 서로 공전할 때 발생해요. 이런 에너지 과정의 결과로 파동이 모든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덜 거대한 물체들을 파괴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약간 증가시키죠. 하지만 지구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전의 힘을 잃고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지하기는 어렵지만요. 이 파동의 잔재는 과학자들에게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먼 거리에서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2016년 MIT 과학자들은 중력파를 이용해 지구에서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하는 걸 기록했어요. 중성미자처럼 중력파도 우리의 제한된 우주 너머로 가는 안내자입니다. 중력파를 포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전체 우주에 대한 지식의 열쇠예요. 하지만 우주의 비밀을 배우려는 노력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한 가지 심각한 요인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주 팽창 때문에 당분간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별과 은하를 직접 관측하는 건 잊어야 해요. 빅뱅 이후 우주 팽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멀어지고 있거든요. 3.26 광년마다 이 팽창은 암흑물질의 영향으로 더 빨라집니다. 입자 지평선도 우주와 함께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평선이 커질수록 그 너머에 있던 더 많은 천체가 우리 별 지도에 나타나죠. 특히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모든 별과 은하는 절대 관측 가능한 공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먼 미래에는 현재 우리와 가까운 천체들과 우주 배경 복사를 밤하늘에서 아주 멀고 덜 밝은 점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팽창 때문에 먼 곳의 많은 천체들은 너무 빠르게 멀어져서 그들이 방출한 빛을 우리가 절대 감지할 수 없을 겁니다. 팽창은 또 다른 지평선인 우주 사건 지평선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건 방출된 어떤 신호도 수신자에게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정합니다. 현재 이 한계의 반지름은 16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은하가 입자 지평선 안에 있어도 사건 지평선 너머에 있으면 우리는 그 은하와 절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방출된 신호는 점점 더 길어지다가 우리가 아직 포착할 수 없는 주파수에 도달할 거예요. 신호를 방출한 물체는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진 외계 생명체에게 우리 존재를 알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먼 미래에는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은하들마저 도달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팽창이 이 지평선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훨씬 이전에는 약 600억 광년에 달했지만 지금은 고작 160억 광년입니다. 미래에는 이 거리가 더 작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통과 과학 발전 가능성 없이 우주 거품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거품의 추가 벽이 될 또 다른 지평선이 바로 허블 지평선이에요. 이 한계는 지구에서 14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이론적인 지점인데 그 너머에서는 천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합니다. 빛을 방출하는 천체가 지평선에서 멀수록 더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광자 입장에서는 경주 같은 겁니다. 지구에서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허블 한계를 넘어서야만 지구로부터의 가속이 멈춥니다. 하지만 허블 지평선도 팽창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먼 곳의 빛이 우리 망원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한계를 넘어 은하와 별의 흔적을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팽창은 긍정적인 면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허블 지평선은 붕괴할 겁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서 국부 은하군 주변에 멈출 거예요. 그 후에는 이미 벗어난 빛과 달리 다른 천체의 빛이 우리 우주론적 지평선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체 우주와 단절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건 지평선과 허블 지평선은 약 100억 년 후에 합쳐져서 반지름 630억 광년의 새로운 지평선을 형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경계 너머의 어떤 사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수백억 년 후에는 한계 너머에서 방출된 모든 빛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인간의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무한한 비밀을 보존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먼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구형 지평선에 둘러싸여 있고 우주 진화 연구에 몰입할 능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십억 년 후에는 이 지평선들이 합쳐져서
지구 너머의 빛을 차단하고 무한한 우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희망을 완전히 빼앗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 기술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미래에는 중성미자와 중력파를 통해 심우주에 대한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행성에 새로운 입자 지평선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한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지평선을 떠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세대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언젠가 넘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수의 다른 지평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죠. 우주는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숨기고 있지만 동시에 끝없는 가능성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